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공식행사의 꽃 의전 이야기 6편 두 번째 시간 국제행사 실무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국제회의장 사전에 준비 무엇을 할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명패, 플레이스 카드를 준비하는 거예요. 양면을 보이도록 한다. 그 자리에 오신 한국 측, 그분은 한글 쪽을, 상대 측은 영어로 표기된 부분을 보이도록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하는 거지요. 고위 공직자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대로 His Excellency, Her Excellency의 약자 H.E. 요거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직위를 왼쪽, 이름을 오른쪽에 표기를 하면 되지요. 여기 미니스터 홍길동처럼 말입니다. 장관 홍길동. 박사학위 소지자는 물론 닥터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고, 존칭이 없을 때는 미스터 미니스터 이와 같이 미스터 써도 상관없어요. 통상 접견실에서는 이런 명패 사용하지 않고 면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 회의장의 명패 이 보통 크기 이런 정도를 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실화. 제 이름 서승진인데요. 어떤 분은 닥터서, 어떤 분은 닥터승, 어떤 분은 닥터진. 외국분이 이해를 잘 못해요. 이랬을 때 서 다음에 칸마를 해주면 아 이게 성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명함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때 이렇게 이름 옆에 칸마를 한번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자, 또 다음 볼게요. 꽃과 국기. 이렇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양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회담을 할 때 뒤에 통역이, 순차 통역이 있고요. 가운데 꽃이 있고요. 또 여기 차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 아래를 보시면 지금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미국이 앉아있죠. 그리고 이쪽은 한국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외국, 외빈들의 예우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가장 높은 리더가 앉게 되지요. 그래서 이 태극기하고 미국기가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측 대표 앞에 중앙에 놓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접견실의 경우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또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태극기하고 외국 국기를 교차해서 개항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깃대 왼쪽으로 향하고 앞쪽이에요. 그리고 외국기가 저 뒤에 있어요. 우리 태극기를 더 앞쪽으로 하게 되고요. 행사장 안에서 여러 나라의 국기를 배치하게 될 때 가만히 보시면 알파벳 순서를 하고 있다는 거. 또 쓱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실제 국기를 하셔야 돼요. 크기도 똑같아야 돼요. 알파벳 순서로 한다는 거는 아주 우리 초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국제회의 초참에 이렇게 순서로 나라들끼리 조약도 알파벳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자, 이거 제 실화인데요. 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국제회의 굉장히 민감한 회의였는데 그때 중국, 홍콩, 대만이 다 참여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홍콩이 아직 반환이 되기도 전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대표가 갑자기 회의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차이나로 그리고 저쪽은 홍콩 차이나로 따라서 대만은 타이베이 차이나로 해달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명패에 대하여 국가 명칭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만 측의 대표가 아니다. 우리는 타이완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회의를 중간에 휴회를 하게 됐죠. 국기 개양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네, 벽에다가요. 우리 이 녹색 빗줄기가 쫙 아시죠? 네, 이 빗줄기로 맞았어요. 이걸로 글씨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스펠링으로 그 나라의 국기 대신에 이름을 코리아 하면 Korea 이렇게 쓰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서 국기 대신에 이런 상황도 있었다. 또 필요할 때 유엔기 또 이런 순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국제회의장의 사전 준비가 또 필요할 거예요. 좌석 배치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미팅 테크놀로지를 썼는데요. 점차적으로 최근에 한 5년 굉장히 많이 발달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의에서 쓰는 여러 가지의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 참가자가 몇 명인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했을 때 이 회의장의 자리를 이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옆으로 길게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놓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 무대와 청중 사이가 가깝기 때문이지요. 또 예상 밖으로 참가자 수가 적네요. 이럴 때 너무 휑하게 보이니까 해결하는 방법, 쉬는 시간에 얼른 뒤쪽에 있는 텅 빈 좌석 치워버리고 평풍 같은 스크린을 가리면 안 깨져요. 반대로 참가자 수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청중들이 벽에 그대로 기대 서 있고 땅바닥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요. 테이블을 치우고 의자만 빨리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미팅 테크놀로지, 유료, 무료의 어플리케이션, 앱이 굉장히 많아요. 또 VR, Virtual Reality, 이 기술도 발달이 됐어요. 요새는 전부 페이퍼레스, 종이 없는 회의를 많이 하지요. 또 코로나 때문에 비디오 컨퍼런스, 화상회의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8년 마지막 말레이시아 회의를 갔습니다. 모든 안내는 정말 종이 한 장 없어요. 다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시, 장소, 프로그램, 순서, 연사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변경, 공지사항, 하다못해 메뉴까지. 또 하나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장면은 2005년도만 되더라도 배치는 교실 형태를 했고요.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지금 좌장도 있고 연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 무대에 이런 무거운 것 없어요. 그리고 짧게 PPT, 이거는 5분 이렇게 짧게 발표를 하고요. 쭉 의자 놓고 토크쇼처럼 앉아요. 그리고 이 무대 뒤에 스크린이 쭉 떨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중 혹은 이 자리에 없더라도 해외의 다른 지역에 말레이시아에 없더라도 전부 다 핸드폰 또 톡으로 이렇게 자기가 문자를 보내고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회자는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이 발표하신 분에게 요약을 해서 질문해 드리는 거예요. 그 질문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 또 올라온 시설 중에 하나가 이 VR 기술인데요. 사람이 현장에 없어도 가상현실로 화면상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비행기 타지 않고 저 노르웨이에서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말레이시아로. 어쨌든 이렇게 미팅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특히 화상회의 했을 때 그것도 여러 나라의 경우 특히 개발도상국 국가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주최할 때 기술적으로 이 기계 차원의 그 SK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이 통신 측면에 있어서의 그 발달이 조금 안 된 나라의 경우에 말이죠. 자, 또 다음 볼게요. 이제 국기를 회의장 외부에도 걸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태극기하고 외국 국기를 개양하게 되는데 숫자가 홀수예요. 그러면 태극기를 가운데 두고 그 다음 나라 순서대로 A, B, C, D 알파벳 순서라고 했지요. 물론 코리아를 K로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올림픽 경우에. 또 프랑스 발로 코레아 C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입장하는 순서가 좀 다르겠죠? 좌석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태극기하고 외국기가 짝수가 되네요. 이럴 경우에는 태극기 먼저 해놓고 쭉 알파벳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방법. 이번에는 태극기 말고 유엔기, 외국기가 다 섞였네요. 홀수. 물론 유엔기가 중앙에 있지요. 그 다음 오른쪽이 상. 그래서 태극기 먼저. 그 다음에 A,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런 순서로. 이번에는
짝수가 됐어요. 짝수일 경우에 유엔기 해놓고 우리나라 태극기 해놓고 쭉 알파벳 순서로 한다.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상식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이렇게 호텔 앞에 태극기나 여러 나라의 국기가 걸려 있을 때 쓱 한번 봐주세요. 아, 이런 순서로 되어 있구나 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공식 행사의 꽃 의전 이야기 6편의 두 번째 국제행사 실무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 행사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지요.